이제 2교시는 자유시장 경제론이에요. 자유시장 경제론은 지금 현재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과목인데, 우리가 이 자유시장 경제론을 좀 배우는 게 필요하겠다 판단이 돼서, 제가 경제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제 용기를 저도 좀 내서 이 새로운 과목을 좀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공부하는데, 일단 교과서 안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이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학기 내내 요거 한 권만 보는 건 아니에요. 요거를 시작을 해서 이제 다른 책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 책을 또 공부하게 될까. 요거는 나중에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빈의 경제학자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인데, 문제는 지금 이 책이 절판이 돼 있어요. 절판. 그래서 이거를 절판된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한데, 지금 제가 이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든 좀 뭐 요약을 해서라도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한 달 더 지난 다음에 아마 하게 되거든요. 일단 요걸로 시작하는데, 입문서로서는 요게 좀 아주 쉽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최숙노라는 분인데, 최숙노 선생은 이 자유경제원이라 그래요. 자유경제원이 예전에 마포에 있었는데,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자유경제원 원장으로 지금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옛날에 부원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장이죠.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때는 현진권 선생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원장으로 있었을 때 이제 부원장으로 했었죠. 자유경제원은 그러니까는 경제단체 그 연합회인가요? 그런 저기 정경련 이런 조직이 있죠. 아마 그쪽에서 약간 펀드를 받고 만든 그런 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경제원에서 뭐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그 책 제목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경제란 무엇인가. 시장 경제란 무엇인가. 근데 그 자유경제원이 한 일 중에서 제일 그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은 뭐냐면, 좋은 책을 많이 번역해서 출판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 명의 경제학자들을 이제 소개하게 될 텐데, 그 경제학자들이 쓴 중요한 저서들을 자유경제원에서 다수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경제원의 그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내용이 이제 어렵죠. 전문적인 경제학자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책을 여기서 제가 교과서로 해서 이렇게 막 강의하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 책은 시빈의 경제학자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이 책은 보다 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것도. 하지만 이 책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10명의 경제학자들이라는 사람들 중에 특히 그 현대 최근에 활동하던 학자들 책은 이제 자유경제원에서 많이 번역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빈의 경제학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바로 이 책이죠. 하여튼 이코노믹 북스 뭐 그래갖고 출판사는 처음 들어보는 출판사이긴 한데, 하여튼 여기서도 좋은 책을 이렇게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절판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 헌책방 뒤져도 헌책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읽을 거냐라는 거는 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저한테 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이 책으로 우리가 수업을 시작합니다. 시장경제는 무엇인가. 자, 이 책을 보시면 제 첫 번째 챕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시장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첫 번째 제 1장이에요. 시장의 탄생.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제 1장 시장의 탄생이죠. 요거는 제가 지금 요약한 건데 여러분들 그 청교도 신학원 사이트에 가시면 제 요 노트를 지금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다운받을 수 없지만 제가 만든 한 8페이지짜리 노트인데 요거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건 아니고요. 요 책의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면서 뭐 이런저런 자료를 더 추가하는 건데 하지만 이 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셔야 돼요. 사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책 한 권도 안 읽고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자 말만 그러면 뭐 안 돼요. 자유시장 경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뭐 지켜겠다고 그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 비판적인 사고로 하고 잘못된 게 왜 잘못된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경제 정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틀렸는지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우리가 정말 시장 경제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 경제란 무엇인가? 가격도 싸요. 9,000원. 현재 9,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책이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오늘 제 주석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구입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가격은 2만 원에 나왔대요. 2만 원. 그래서 여러분이 2만 원에 데살로니가 전서 제 책 구입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고 아마 내일부터 가능할 거래요. 자, 이 책의 이제 제 1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뭐 사실 살려면 살죠. 뭐 혼자서 못 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이 소설 아시죠? 그 로빈슨 크루소가 영국의 작가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1791년도에 이제 나온 소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설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도착해서 뭐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혼자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려다 보니까 자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자급자족해야 돼요. 자기가 다 그걸 해결해야 돼. 다 해결해. 쉽게 말하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와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거를 다 스스로 해결해야 돼. 시장이란 게 없어요. 로빈스 크루소한테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시장. 우리는 여기 문만 나가면은 마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시장에 가서 뭐든지 다 그냥 사면 되잖아, 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는데 제가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옷을 제가 다 만들어서 입어요? 예?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만들어서 입을 수도 있어요. 그 저기
모카를 심어가지고 모카를 따가지고 모카 그걸로 실을 만들어서 그거를 배를 짜가지고 옷감을 만들고 그거를 또 자르고 바느질해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늘은 어디서 생겨? 바늘도 내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실은 예?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혼자서 이거 옷을 만들어 입으려면 그러니까 이 내가 내 힘으로 이 양복을 만들어 입으려면요 이거 하루 하루 이틀에 이거 못 만들어요. 예? 이거 한 번 만드는데 1년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카 재배 씹어서 재배하는 게 1년 걸리는데 못해요. 이거 염색하고 이거 넥타이까지 평생 만들어도 내가 이거 한 벌 만들어 입을까 말 건데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맘먹으면 혼자 살려면 살 수도 있지만 무지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식량? 예. 우리가 먹는 거 생각해봐요. 우리가 쌀만 먹어요? 아니죠. 나물도 먹고 그죠? 고기도 먹고 그럼 그걸 다 자급자족 하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노력해야 돼요. 뭐 채소도 심어야 되고 쌀 농사도 져야 되고 돼지, 닭, 소 뭐 거기다가 뭐 이 하여튼 먹는 것만 해도 그 제가 혼자서 살면서 이거 다 해결하려면 무지하게 힘들어. 근데 우리가 쌀 농사 다 안 지어도 쌀밥 먹고 살죠. 왜 그래요? 시장 가면 산단 말이에요. 시장 가면 돈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화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데 무지하게 사실상 저렴한 가격인 거예요. 왜? 뭐에 비하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그죠? 자, 핸드폰. 핸드폰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혼자 살면요, 이거 만들어서 이거 쓸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거 직접 생산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평생 만들어도 못 만들지만 시장 가면은 이거 판단 말이에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인간이 혼자 살면서 자급자족 경제를 한다. 그러면요, 무지무지하게 피곤하고 무지무지하게 궁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인간이 살고 있는데 각자가 다 의식주를 나 스스로 해결해야겠다. 자급자족한다. 옷도 내가 만들어 입고 농사도 내가 다 져서 내가 먹을 거 해결하고 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발전이라는 게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를 내가 다 생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요거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른 거 한 가지.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져요. 또 축산업 하는 사람은 소만 키워요. 돼지만 키워요. 닭만 키워요. 그죠? 옷 만드는 사람은 옷만 만들어요. 핸드폰 만드는 사람은 핸드폰 만들고. 그죠? 다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만드는데 어떻게? 교환. 그거를 교환 경제라고 해요. 교환 경제. 교환 경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물물 교환을 하는 그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티셔츠 한 벌을 필요해서 그거를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서 티셔츠를 만들어서 입는다 그러면 그 시간과 수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티셔츠를 만들어서 싼 값에 팔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져서 쌀을 팔고 그 돈으로 티셔츠를 사면 내가 원하는 때마다 티셔츠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요,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교환 경제라는 게 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교환 경제. 인간이 각각 자기의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그 상품들을 시장을 통해서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물론 직접 물물 교환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직접 물물 교환 안 하고 화폐가 매개가 돼가지고 원거리에서도 우리가 그 물건을 사고 팔고도 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온라인에서 온라인 결제만 하면요, 쿠팡에서 뭐든지 다 살 수 있어요. 그 내가 필요한 거, 제가 이제 어제 청소기가 하나 필요 있는데 청소기에 필터를 바꿔야 된다. 청소기 필터, 먼지 걸르는 필터. 그걸 제가 어제 샀거든요. 쿠팡에서 7천 얼마면 돼요. 내가 그거를 생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환 경제라는 게 너무나 인간에게 유익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의 삶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예요? 교환 경제 말하는 거예요. 교환.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상품을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학 교수가 제가 무슨 뭘 만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이 가르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지식을 생산해서 가르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그러니까 교육은 3차 산업이죠. 2차 산업은 실제 상품을 만드는 거고 3차 산업은 뭐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저는 양복도 이게 사고 핸드폰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이런 교환의 장소가 바로 뭐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시장이라는 게 바로 그 시장이에요.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환. 그래서 이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는 뭐예요? 이 교환 경제를 기초로 합니다. 교환 경제. 그럼 사회주의는 뭐 같아요? 사회주의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안 돼요? 사회주의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없어요. 사회주의는요, 교환 경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주의는 어떤 경제예요? 배급해 주는 거예요, 배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주의, 원래 오리지널 사회주의는요,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원래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이라 그러죠, 장마당. 장마당이라는 게 지금은 북한에도 지금 부분적으로 있죠. 근데 그게 왜 생겼습니까? 배급 경제를 하다가 배급 경제로 도저히 북한 시스템이 지탱이 안 돼서 배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텃밭에서 뭘 키우고 뭐 이래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교환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그 아주 비참했죠, 한때. 예. 그래가지고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 벗겨다가 먹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그 식량난 심각했던 시절에. 그래서 이제 장이 생겼죠.
원래 장이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에서 시장이 없었어요. 소련도 원래. 근데 소련이 망하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되면서 그때부터 장이 서기 시작했어요. 장, 시장. 그러니까 시장에 없는 시스템은 뭐다? 그 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시장 경제를 지키려고 그래요? 이게 시장이 없어지면요. 오리지널 공산주의는 이건 뭐냐면은 배급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개인과 개인이 교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국가가 다 책임지고 배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우리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상품을 생산하든지 서비스 생산하든지 내가 뭐 공장에 임금 받고 일을 하든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고용돼 가지고 학교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한 종류의 산업 분야에 우리가 종사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생산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으로 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그걸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거예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장.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원래 전형적인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죠. 왜? 시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제도다. 중국의 경제 제도로 그렇게 말하죠.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제도. 그러니까 중국은 시장이 지금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시장이 작동하는 그 모든 것을 공산당이 감독하고 거의 개입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은 우리 자본주의의 원래 우리 자유주의 국가의 시장하고는 작동 방식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가지만 중국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게끔 하고 공산당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시장 경제 제도가 지금 망한 거예요. 저게 원래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갔으면요. 저게 저렇게 빨리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교환이란 건 뭐냐?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한 본능이다. 그렇게 말해요.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한 본능. 나는 이걸 갖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걸 제외한 모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시장에 가서 교환을 통해서 사면 되는데, 그죠? 이 교환 경제가 발달돼 있으면은 이 시장이 형성돼서 시장에 모든 물건이 다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에서는 도저히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재화를 얼마든지 시장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데 그때 그 교환을 할 때 교환을 매개해주는 매개체가 뭐냐? 화폐다. 화폐다. 그래서 이 화폐를 가지고 이제 교환을 하면은 내가 자급자족 안 해도 되죠. 자급자족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한 가지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면 돼요. 그럼 그 돈으로 내가 뭐든지 교환해서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그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2006년에 몬트리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이 종이 클립 아시죠? 이렇게 생긴 쇠로 된 조그만 종이 클립, 이게 종이에 이렇게 딱 끼우는 거. 그 클립으로 농가를 구입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요만한 종이 클립으로 농가를 구입했느냐? 제일 처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종이 클럽과 펜을 교환했대요. 그래서 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클립이랑 교환할 때는 클립하고 펜을 비교하면 펜의 가치가 훨씬 크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펜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 하나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가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클립이 필요하니까 펜하고 클립을 교환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펜을 가지고 가서 뭘 바꿨냐면 수제 문 손잡이랑 바꿨대요. 수제 문 손잡이. 그 다음에 문 손잡이와 캠핑용 난로와 교환을 했대요. 계속 이거를 바꾸고 교환하면서 점점 더 가치 있는 물건과 교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유명한 뮤지션인 앨리스 쿠퍼와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벤트 티켓과 바꾸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1년치 집세로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집에서 공짜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갖고 계속 바꾸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어떤 농가를 교환을 통해서 구입하게 됐다. 그렇게 돼요. 물론 시간이 좀 걸렸지만 교환을 통해서 조그만 클립 하나로 시작했는데 농가를 제가 갖게 되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 개 다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이걸 교환하는 거잖아요. 교환을 할 때 서로 나는 이게 필요하고 너는 저게 필요하고 그래갖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따지면은 어느 한쪽이 더 비싸고 더 가치가 크고 한쪽은 가치가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서로 상대방은 나는 저게 필요하고 나도 저게 필요하고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 등가 교환이란 말을 하는데 이게 가격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딱 만났을 때 나는 그게 필요하고 너는 이게 필요해. 그러면 내가 좀 손해 보는 건가 아닌가 이러면서도 필요한 거를 위해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보기에 저거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라고 판단하면요 그걸 사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내 물건을 살 때 이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되면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이 시장 제도에서 가격은 항상 뭐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계속해서 변동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가격이라는 거는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시장 경제 제도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이 정도 가치가 없어 그러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이 정도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흥정이 되는 거예요. 흥정. 시장경제제도는 흥정.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동력도 사실은 상품이거든요. 노동력은 노동시장에 나오면요 노동도 상품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노동시장이 있어요. 거기 노동자들이 나와 있다고. 나 데려다가 일 좀 시켜달라 이거죠. 그러면
그 노동자가 제공하는 일당으로 치면 하루 노동이죠. 일당 얼마라는 게 사실은 가격이 고정된 게 아니고 변동하는 거예요. 왜? 수요와 공급이란 게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 그래서 노동시장에 노동자들이 많으면 노동의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반대로 노동자들이 부족해요. 고용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 노동의 가격은 올라가죠. 임금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임금이 결국 노동의 가격인데 노동의 가격이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시장에서.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때요? 임금이 노동의 가격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질 않아요. 그거를 노동의 탄력성이라 그러거든요. 노동의 탄력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탄력성이 없냐면 노동의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딱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뭐야?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얼마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 놓고 그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딱 책정해 놓으면요, 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상품이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면서 흥정이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흥정이 안 돼요. 이거 안 주면은 아무도 일 못 하게끔 돼 있는 거야. 일을 안 하게끔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노동시장이 경직된다 그래요. 경직된다. 어려운 말이죠. 노동시장의 경직. 그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야. 편의점에서, 예? GS 뭐 무슨, 예?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지금 알바들 안 쓰죠.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노동의 가격이 흥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최저임금이 낮으니까 그 위에서 가격이 변동하면서, 야, 너 얼마 줄 테니까 일할래? 그러면 아, 일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용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은 최저임금을 높게 잡아놓고 뭐 그 해직됐을 경우에 뭐 수당 뭐 무슨 보험을 해줘야 되고 뭐 별의별 그게 붙어버리니까 이게 최저임금보다 더 비싸다고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의점 주인이 직접 거기 서서 그 점포를 그저 운영하고 있는 거야. 예? 거기서 이거 바코드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집 제가 사는 그 집 아래도 그 편의점 있거든요. 그 가보면요, 주인 아저씨랑 아줌마 둘이서 맞교대로 하는데 밤에만 알바생 써요. 왜냐 잠은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딱 한 명.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 시장이 경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강제로. 그것도 시장이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제도는요 뭐냐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즉 흥정을 해서 가격이 변동하면서 결정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동의 가격이 결정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흥정이 되면서 일자리는 더 많아지고, 그죠? 그리고 이 경기가 점점 좋아져서 일자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동의 숫자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데려다가 일 시키고 싶으면 임금을 더 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고용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 때 임금이 올라가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우리나라는 뭐야? 시장이 노동의 가격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개입해서 딱 못 박아 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시장이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직을
아르바이트 자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새 이번 여름에 그 놀러 못 갔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에 옛날에 그 저기 젊은 사람들이 여름에 놀러 와서 돈 쓰고 가고 민박집이며 거기 앞에 뭐 가게들 다 돈 벌고 했는데 이번에 아무도 안 와요. 그 사람들이 왜 안 오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 온다. 그게 아니고 최저임금을 이렇게 높게 잡아놓으니까 젊은 사람들 지금 일자리가 워낙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없는데 그나마 알바 자리도 없으니까 주머니가 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놀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환 시스템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러면서 교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환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급자족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잘 만드는 거, 잘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의 기본은 뭐다? 교환이다. 교환이다. 그 상품과 상품을 교환할 때 서로 A와 B라는 사람은 두 개의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데 그때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은 A와 B라는 사람이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가치란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상품은 이 정도 가치가 있어. 또 이 사람은 저 상품은 내가 보기에 이런 가치가 있어라고 해서 서로가 보는 관점이 일치할 때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교환 가치는 항상 뭐다?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고 주관적인 가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장경제제도는 가격을 얘기할 때 절대적 가격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가격은 뭐예요? 주관적으로 판단된 거야. 상대적인 거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거를 다 자급자족할 필요가 없어요. 자급자족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면 돼요? 교환을 하면 돼. 교환. 그래서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생산을 하고 교환을 할 때 내가 물건을 만들잖아요. 근데 물건을 만들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나눠드린 교재 잠깐 보여주세요. 거기 2번 거기 그 화면 잠깐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거기 뭐라고 썼냐면 그 두 번째 문단이죠. 내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좋은 신발을 잘 만들어 팔면 된다. 내가 모든 걸 다 잘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잘하면 돼. 신발 만드는 사람이면 내가 신발만 잘 만들면 돼. 자신의 재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죠. 내가 뭘 잘한다. 나이가 뭐가 재능이 있다. 그럼 그것만 하면 돼.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잘 쳐. 그 피아노를 잘 치면은 그걸로도 뭐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걸로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죠? 피아노 학원 그죠? 피아노 학원. 나의 재능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남을 위해 일하는 셈이 된다. 다른 사람이 쓴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 팔면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 자, 내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이타심을 가지고 이 신발은 내가 신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신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좋은 신발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막 이타심에 불타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 반대로 이기심, 셀피시니스. 이기심을 가지고 나 돈 벌고 싶어. 나 이거 신발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나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 갖고 신발 만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더 잘 만들어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신발 만드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만드는 신발이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답고 더 싸야 많이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타적인 결과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더 잘, 쉽게 말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연구 개발하고, 그죠? 잘 만들어서 팔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잖아요. 같은 값인데 더 좋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기심이 곧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거는요, 이 시장 경제 제도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셀피시니스, 이기심. 예?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이기심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기심의 미덕. 미국의 여성 철학자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기심의. 영어 제목은 The Virtues of Selfishness라는 책이에요. 책. 두 번째 국내 도서 아일랜드 그거 맞아요. 그 제목이 이기심의 미덕이고 작가 이름은 아일랜드라는 여자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일랜드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소련에서, 그러니까 스탈린 치하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그 집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소련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 와서 이 아일랜드라는 여자가 이 철학자가 됐습니다. 철학자. 그러니까 개인주의 철학이라 그래요. 개인주의 철학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철학자고 아주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뭐 영화도 만들고 뭐 어떤 때는.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기심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비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한테 너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 이기심은 나쁜 거 아니야? 이타적인 게 좋은 거죠, 그죠? 이타적인 거 자기 희생하고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는 거꾸로 말해요. 이기심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막 가르치면은 그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렇게 여기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고 처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기적인 삶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타적인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예? 저도 그렇게 한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책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수용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기심이란 건 뭐냐면은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또 다른 이름.
인간에게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 그죠? 근데 그 욕망이란 거를 무조건 나쁜 걸로, 악한 걸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은 각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 그런데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시장 경제 제도라는 건 뭐냐?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게임에 룰이 있어요. 룰. 지켜야 될 규칙.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시장 경제 제도예요. 시장 경제 제도.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제도는 법을 만든 거야. 법을 만들어서 네가 너의 욕망을 추구하되 너의 욕망 추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정말로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내게 손해를 주는 그런 활동을 하면 안 되고, 네가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너는 마음껏 너의 욕망 추구를 하되 그 결과가 너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결과가 오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 경제 제도예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제도에서는요, 이타심을 갖고 나무를 구두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기심으로 내가 빵을 만들고 구두를 만들어도 괜찮다. 그러나 이제 룰이 있죠. 룰. 지켜야 될 룰. 예를 들면 빵을 만드는데 빵에다가 이상한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영국에서 이 자본주의 제도가 처음 이제 산업혁명 시대 때 이제 발전할 때 영국에서도 빵을 이제 먹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시대에 빵을 만들 때 그 빵에다가 뭘 넣냐면 회가루를 넣었어요, 회가루. 그 다음에 명반이라 그래요, 명반. 명반이라는 이런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돌 같은 건데 그 명반 가루를 갈아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몸에 해로워요. 근데 그걸 넣어서 만들면 쉽게 말하면 그게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그 화학적인 방부제 이런 게 개발되기 전에는 그런 걸 막 넣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밀가루를 만들 때 밀가루에다가 이 횟가루랑 명반가루를 섞는 게 아니라 재분소에서 밀을 갈 때 거기에 회를 아예 넣었어요. 명반과 회를 넣어서 같이 갈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밀가루를 사면 그 밀가루에 밀의 가루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명반이랑 횟가루가 거기에 섞여 있는 그런 밀가루를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다. 그래서 그 시대 빵은 우리가 뭐 횟가루 명반가루 넣은 빵을 우리가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기록에 따르면요, 맛이 어떠냐면 신맛이 났대, 신맛.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빵을 먹으니까 아, 빵은 원래 이렇게 시큼한 건가 보다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에 안 좋죠. 생각해 보세요. 횟가루랑 명반가루를 매일같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그 시대 그랬다고요. 그 왜 그래요? 욕망. 욕망 때문에. 우리 이 횟가루 넣는 거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두부, 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시절인데요. 제가 그때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집에서
6시에가 7시에 뉴스를 이제 하잖아요. KBS 뉴스 같은 거. 그때 TBS였죠. 뉴스 하면요. 뉴스에 어떤 뉴스가 자주 나왔냐면 두부에 횟가루를 넣어서 두부 만들어서 팔다가 경찰에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두부 공장 사장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거. 근데 그때는 두부에 횟가루 넣어서 우리도 팔고 그거 사 먹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에는 좋은 두부와 나쁜 두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단단한 두부가 좋은 두부예요. 단단한 두부. 두부를 단단하게 만들려면요 횟가루 넣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횟가루 넣으면은 더 좋은 두부라 그래서 잘 팔리니까 두부 공장 사장들이 횟가루 막 넣은 거예요. 근데 횟가루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예? 그 횟가루를 왜 먹어요, 우리가? 몸에도 안 좋은 거.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왜 그래요? 욕망. 횟가루를 넣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죠. 예,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만 나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 짓들 하게 돼 있다고 인간이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 그 200년 전에 영국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하냐면 영국도 어떻게 해결해요? 식품 안전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식품에 관한 법들이 있어요. 식품안전법도 있고 식품위생법도 있고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음식물 먹는 거에다가 유해한 물건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건 법으로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그 다음에 재판받을 때 벌금을 매기는데 세게 매겨가지고 그동안 번 돈을 다 압수해버린다고. 패가망신 시켜버려요. 그러면 두부공장 사장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법이 있게 생겼는데 내가 계속 횟가루를 넣어서 팔아? 그럼 물론 돈을 더 벌 수는 있겠죠, 당분간. 하지만 언젠가는 잡혀. 그럼 어떻게 돼? 감옥 가. 공장 망해. 집도 날라가. 거지돼. 그러면 합리적인 인간이 그 횟가루를 넣어서 만들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은 절대 안 해요. 어떻게? 아, 난 횟가루 넣으면 안 되겠네, 이제부터. 어떻게 만들어? 횟가루 안 넣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더 좋은 두부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두부 사 먹는데 이 두부에 횟가루를 넣었나 안 넣었나 고민 안 하고 지금 사 먹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과거에 60년대의 두부 공장 사장들은 다 비윤리적인 인간이고 오늘날의 두부 공장 사장들은 다 윤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은요, 이런 법이 없으면요, 다 나쁜 짓 해요. 근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무서워서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시장의 규칙. 그 룰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시장 경제 제도라는 거예요. 제도.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 놓고 뭘 먹을 수 있게, 사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파는 거 뭐 크게 염려 안 하고 먹죠. 근데 중국 가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 가면요 하수구 식용유라는 게 있어요. 하수구 식용유. 예? 들어보셨어요? 식용유를 그러니까 중국은요 집집마다 요리할 때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기름을 하수구에 버려요. 다 쓰다 남은 거를. 그러면 하수구를 통해서 기름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기름이 이제 하수구를 내려가다가 엉겨 붙는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시점이 되면 하수구가 막히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하수구에서 긁어낸 기름 있죠. 그 더러운 기름. 그거를 도람통에 담아가지고 모아서 공장에서 그걸 끓여요. 끓이면 불순물은 가라앉고 기름은 위에 뜨잖아요. 그 위에 뜨는 기름을 건져내서 거르고 걸러서 정제를 해갖고요. 그거를 이 플라스틱 기름통에다 넣어가지고 레이블을 딱 붙여서 시장에다가 내놓고 파는 거예요. 예, 네, 정말로. 그게 걸렸어요. 그게. 그리고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기름을 하수구에서 채취한 그걸로 기름을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 한두 놈이 아닌 거예요.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놈들이 그렇게 해서 기름을 만들어서 슈퍼마켓에 납품을 해갖고 기름을 팔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근데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중국. 근데 그게 기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물건이 다 그래요. 지금 중국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중국 젊은이가 유튜브를 찍었어요. 뭘 찍었냐면 시장에 가서 대파를 산 거예요. 대파. 파를 이만큼 사와서 집에 와서 물에 씻으니까 초록색 물이 나는 거예요. 초록색 물이 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파란 초록색으로 대파에다가 이파리에. 그래갖고 이제 물을 씻어가지고 여하튼 그래갖고 이제 다듬어서 뭘 만들었냐면 이런 큰 웍이죠. 웍에 기름을 넣고 파를 썰어서 넣어서 파기름 있죠. 파기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요리에서 뭐 볶을 때 파기름을 만들어서 고기를 볶으면 맛있다. 뭐 아시죠? 백종원이 그거 만드는 거 보잖아요. 파기름 만드는 법. 얘가 파기름을 만든 거예요. 그 시장에 파를 사다가 씻으니까 초록색 물이 나니까 그거를 씻어가지고 썰어서 기름을 부어서 볶아봤어요. 기름 색깔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노란색 식용유가 나와야 되는데 파기름이 초록색 식용유가 나오는 거예요. 초록색. 거기에 밥을 볶으니까 초록색 볶음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 유튜브가요. 중국인데 유튜브에서 막 쌍욕을 하면서 중국이 이런 나라다는 거예요. 중국이 자기 말로 이렇게 중국이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야. 어떻게 파에다가 페인트 칠하냐 이거야. 근데 이거 씻어도 빠지지도 않는데요. 씻어도. 그러면서 그 초록색 그 기름 파기름을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봐라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시장에서 파라고 대파라고 파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죽는다 이거 다 몸에 안 좋은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파만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과일이 다 그래요. 모든 과일에 뭐 별의별 걸 다 뿌려요. 그래가지고 농약 정도는 이건 약과예요. 농약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는 이 벌레를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정도의 이 농약을 치고 거기에 색깔 예쁘게 나라고 사과에다가도 뭘 뿌려요. 색깔을 입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껍질이 있는데 껍질을 까서 먹는 건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박은 껍질이 두꺼우니까 거기에 뭐 초록색 페인트를 칠을 하더라도 잘라서 안에 빨간 것만 긁어 먹으면 괜찮지 않냐.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박 안에다가 주사를 놔요. 빨간색 주사를 놔요. 예? 설탕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중국 가서
제가 중국을 자주 갔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선교한다고 제가 거기 강해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10년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있으니까 중국 가면 선교사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요 저한테 미리 얘기해요. 교수님 이거는 드시지 마세요. 식당에 음식이 반찬으로 나왔는데 먹지 말래요. 심지어 오이가 생 오이가 나왔는데 먹지 말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이거 생 오이인데 보기에 그냥 요리한 것도 아니고 멀쩡한 생 오이인데 먹지 말라 했더니 이 오이에다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놨대요. 그래서 오이가 크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요 큰 오이는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선교사 말이. 왜? 성장 호르몬을 놨는데 이게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래요. 이게 다 발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오이를 먹어야 되냐 했더니 조그만 거 먹어도 된대. 조그만.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중국 호텔에 이제 자는데 아침에 호텔 그 뷔페가 있잖아요. 뷔페 아침 식사 이제 조식 포함이니까 호텔에 먹으러 내려갔는데 거기에 조그만 오이가 있더라고. 요만한 오이. 그거 먹었어요. 근데 큰 오이는 먹으면 안 돼요. 수박도 그래요. 수박도 큰 수박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수박이 이만한 거 있어요. 막 이만한 거. 그 비정상적으로 큰 수박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왜? 성장 호르몬 다 주사 놨대요. 심지어는요, 이 당면 같은 건데 중국 애들이 먹는 이런 그 당면 같은 건데 좀 이렇게 두툼한 국수 같은 거 있어요. 그것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왜 안 되냐 했더니 이거는 자기들도 뭘 넣어서 만드는지 모른대요. 원래 그게 고구마 가루로 당면 뽑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게 뭘로 만드는지 모르네요. 화학적 왜? 아, 심지어 계란도 내는 나라니까 이 당면 이런 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절대 그런 거 안 먹는데 그렇게 보니까 식당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다 기름에 볶았잖아요.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누가 알아요. 그 식당에서 싼 값에 마트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싼 값에 드럼통으로 이제 공급받는 기름이라면 그 하수구에서 건져내서 만든 기름은 더 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당에서 주인이 이거 내가 먹는 거 아니니까 손님들이 다 먹고 가는 거니까 그런 싼 기름으로 갖다 볶으면 우리는 모르고 먹는 거니까 중국 가면요 식당이고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게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요 길거리에서 옥수수 그 삶거나 구워서 팔아요. 그다음에 고구마 있죠 고구마 큰 거. 군고구마 그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잖아요. 뭐 땅 속에 있는 것까지 주사 놨겠어 설마. 그러니까 저는 돌아다니면서 딴 건 잘 안 먹고 여행 다닐 때 그 고구마 팔면 고구마 사 먹고 그죠? 과일도 이제 그 큰 거 이런 거 먹고 조그만 거 그런 거 먹고 옥수수 먹고 그럼 괜찮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가면 먹을 게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국산 농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고춧가루 말도 못해. 중국산 고춧가루요. 못 먹, 못 먹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추장이라고 파는 거 있잖아요. 시장에서 나온 거. 그거 국산 고춧가루 쓴 거 맞아요? 저는요 못 먹어요. 저는 그거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못 먹어요. 정말. 예. 그래서 중국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저는 그래서 미국산 농수산물 들어와야 돼. 미국산 중국산은 들어오고 미국산은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미국산 들어와야 돼요. 미국산은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중국은 저 나라가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제도라서 그게 엉터리 시장 경제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들이라는 게
물론 있죠. 경찰이 있고 다 있지만 그런 그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돈으로 다 이렇게 무마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물건들은 믿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믿고 먹을 수가. 아무리 그래도 중국산 안 돼요. 왜? 시장 경제 제도가 제대로 완성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식품안전법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지키도록 그거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해야죠. 어? 근데 중국 사람들이란 게 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이게 습성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민족성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붙어가지고 돈 되는 일은요 지 입에 안 들어가는 거라면 뭐든지 그냥 다 속이고 다 칠하고 뭐 뿌리고 뭐 주사 놓고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저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옛날에 우리도 했거든요. 우리도 남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옛날에 콩나물에 예? 콩나물에 비료 막 섞어서 뿌려갖고 콩나물 키워서 콩나물이 이렇게 긴 거 있었어요 옛날에. 예? 농약 농약이 아니라 비료 합성 비료. 그러니까 콩나물 키울 때는 그 저기 물만 주고 키워야지 그거 생으로 나는 거 그거 안심하고 씻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데 옛날에 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걸리고 예? 화학 비료 주고 콩나물 키우면 다 걸리고 하니까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나라는 한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래서 하여튼 끔찍한 그러니까 중국은요 그 공산주의인데 이게 시장경제제도 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흉내내는 그런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더 비극적인 거예요. 더. 차라리 저 나라는요 중국 같은 나라는 그냥 배급제로 해서 국가가 콩나물 키워서 예? 국가가 식용유 만들어서 배급하는 게 나아요. 저런 나라는. 그러면 최소한 하수구기로는 안 먹을 거 아니야. 더러워 죽겠네. 진짜 생활해도 구역질 납니다. 예. 그런데 저 나라는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 거죠. 중국이.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기심을 비난하면 안 된다. 우리 시스템은. 이기심은. 이타심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아일란드의 그 이기심의 미덕이라는 책 소개했지만 이 아일란드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의 그 인간의 삶을 봐라. 거의 100% 이기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세수하고 이빨 닦죠. 이빨 왜 닦아요? 내 몸을 내가 사랑하니까 나 자신을 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해요. 우리. 자기 전에 영양제 먹고 자죠. 왜? 나 자신. 그 이기적인 거죠. 남을 위해서 영양제 먹어요? 내가 이 영양제 먹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이빨 닦아서 이빨이 튼튼해서 예? 소화 잘 시켜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빨 닦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밥을 먹어요. 왜 먹어요? 나를 위해서 먹지 남을 위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한번 남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그럼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왜? 워낙에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한번 그렇게 이타적인 행동하면 그게 눈에 띄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는 오로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게 뭐냐면 집단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집단주의. 남을 위해서 너는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집단을 위해서 너는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집단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면 전체주의로 가거든요. 전체주의 가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가미가제 이런 가미가제. 여러분 일본이 전체주의 국가가 돼서 2차 대전 때 전쟁을 할 때
미국과 붙어 싸워서 이길 뻔했죠. 태평양 전쟁 때. 그 집단주의가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그 집단주의로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집단을 위해서 개인은 너는 희생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표현돼요? 가미카제로 표현해요. 가미카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전쟁을 하는데 일본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와서 배에다 쳐박아서 자살 공격을 하는데 미국 애들은 그걸 보고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왜? 미국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가 없거든요. 거기 뭐야? 개인주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요. 그러면 전쟁은 왜 나와요? 전쟁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제도가 나에게 좋은 거니까 나는 이걸 지켜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주의는 싫으니까. 그죠? 전쟁 나오는 건데 그래도 나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집단을 위해서 봉사하지는 않거든요. 예. 물론 전쟁에서 죽을 수는 있지만 저런 식으로 죽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카미카제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을 것 같아요. 카미카제. 80년대 90년대 분신 자살은 뭐예요? 분신 자살. 좌파들. 예? 좌파들 그 시위하다가 분신 자살하고 막 한때 굉장히 심했죠. 저도 분신 자살하는 거 몇 번 봤다 말이에요. 제가 서울대 다닐 때 87년도에 6월항쟁 직전이었는데 5월 4월 그 어간이었는데 학교 학생회관 위에서 어떤 학생이 분신 자살해서 뛰어내렸다. 내가 그거 봤다고요. 그리고 87년도가 아니다. 86년도 3월 달에 서울대에서 두 명의 학생이 그 분신 자살했죠. 그때 신림사거리에서 2학년 애들이었는데 전방부대 입소라고 해서 그게 일종의 대학교 교련 같은 거예요. 정방부대에 들어가서 뭐 닷새인가 이렇게 지내요. 그러면은 그걸로 해서 군에 입대했을 때 한 달 반을 빼줘요. 그 훈련 받은 거로 해서. 근데 이제 전방 입소하는 날 교련복 입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86년도 그 당시 2학년 학생입니다. 남자애들 둘이가 학교 안도 아니고 신림 사거리에서 시위하면서 분신 자살했죠. 그게 뭐야? 그게 카미카제예요. 카미카제. 그때 86년들이 주사파가 완전히 그 대학가 장악하기 시작하는 해인데 걔네들이 반미구호를 그때 외쳤어요. 그 반미구호가 뭐냐면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 입소 결사반대. 그거예요. 근데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같은 시간에 학교 안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그때도 양키의 용병 교육 전방 입소 결사 반대라고 구호를 일사불란하게 외치면서 시위가 시작되는데 똑같은 시간에 신림 사거리에서 게릴라전처럼 학생들이 거기서 모여서 그 신림 사거리 점거하고 거기서 시위를 시작하는데 똑같은 구호를 외쳤고 그 자리에서 두 명이 분신 자살했어요. 이거는요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우발적인 자살이 아니에요. 이건 계획된 자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플랜을 그렇게 짜고 그렇게 했을 때 두 명에게 임무를 준 겁니다. 자살하라고. 분신하라고. 그래서 분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위가 격화돼서 애들이 막 흥분해서 교내에서도 막 학교 뭐 거의 막 때려 부시는 식으로 막 시위를 했었어요. 아주 격렬하게. 애들 두 명 죽었다는 소식 전해지니까 애들이 전부 다 돌아버리더라고. 막 애들이. 그게 뭐야? 그게 카미카제. 카미카제. 카미카제.
카미카제가 왜 가능하냐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집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전체주의가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집단주의가 강해요. 우리 민족주의. 그래서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막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집단주의. 재밌는 거는 좌파는 항상 이념적으로 집단주의를 가고요. 우파는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파는 뭘 강조해야 돼요? 너의 욕망 추구는 정당하다. 단 룰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모든 경제 관련법을 지키면서 네가 경제 활동하는 거는 합법이고 그러한 욕망 추구는 얼마든지 우리가 권장하는 거다. 이기심 괜찮다. 이기적인 삶 살아라 이거.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열심히 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라 이거.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그 미국 헌법에 나오잖아요. 이승만의 그 독립정신에서도 미국 헌법 얘기하면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미국 헌법에 나와 있다면서 그걸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한다고요. 개인의 행복 추구권. 개인의 행복 추구, 집단의 행복 추구가 아니에요. 개인의 행복 추구. 그게 뭐야? 셀피시니스. 너는 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야 된다. 그러나 이 제도 안에서는 너의 이기심은 결국 무엇으로 결론이 난다? 이타적 행위로 결말이 난다는 거예요. 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이 시장에서 네가 이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만든 물건, 결국 좋은 물건이지. 그 좋은 물건이 시장에 나와서 교환을 통해서, 그죠? 교환을 통해서 네가 이걸 팔고 그렇게 해서 너는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제공해주는 이득을 준다 이거예요. 교환 경제가 좋은 거예요. 교환 경제.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교환 경제라는 게 이게 뭐냐면 국가적 차원으로 놓고 생각해요. 국가적 차원. 그러니까 자급자족 경제와 교환 경제라는 게 두 가지가 딱 대비되잖아요. 그죠? 로빈슨 크루소처럼 자급자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다 그랬죠. 교환 경제가 좋다 그랬죠.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국가는 자급자족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주장했냐면 김대중 선생님이 주장하셨어요. 여러분 대중경제론이라는 거 아세요? 대중경제론? 이 대중경제론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경제론, 경제론을 비난하면서, 예? 보이세요? 대중경제론은 김대중이 주장, 대중경제론, 수출경제론은 누가 주장했어?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한 거야. 대중경제론의 핵심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중경제론의 뿌리가 뭐냐면요. 박현채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현채. 박현채가 광주의 그 조선대라고 있죠. 조선대학교 그 교수인데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민족경제론.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을 읽고 김대중이가 만들어낸 게 대중경제론이에요. 이게 좌파경제학이라고요.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박현채 글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운동권에서. 민족경제론. 이 민족경제론이 뭐냐? 간단해요.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이 필요한 모든 거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우리는 자급자족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특별히 농업.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 왜? 민족 경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 생산하고 뭐 농업해야 되고 그죠? 업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골고루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족 경제가 자급자족하는 경제가 되려 그러면은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산업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죠, 그죠? 근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예? 그죠? 이게 자급자족 경제예요, 자급자족 경제. 로빈스 크루소 같은 거. 그러니까 로빈스 크루소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해 놓으면 이게 민족 경제론이야. 자급자족 경제론이야. 박정희 대통령은 뭐야? 아니라 이거예요. 왜 자급자족 하려고 그러냐는 거야. 네가 혼자 살면서 뭐 티셔츠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이래갖고 어? 살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 뭘 하면 되냐. 네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교환. 근데 교환하는데 우리는 외국과 교환하면 된다. 외국과.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뭐든지 수출하는 물건 만들어서 그 한 가지만 열심히 잘 만들어서 팔고 그걸로 돈을 벌면은 달러를 벌면은 그걸로 뭐 우리가 또 필요한 거 사면 돼. 그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론과 그죠? 이 자급자족 경제 이거 원시적인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를 기본적으로 뭐다? 교환이다 이거 교환. 그러니까 수출 경제로는 뭐야? 교환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환 경제.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도 교환하지만 국가와 국가도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수출해야 된다. 수출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로 우리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누구 말이 맞았어요? 대중경제론이 맞았어요? 수출경제론이 맞았어요? 수출경제론이 맞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재명이가 미국이랑 협상하면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또 민족경제론이에요. 쌀 시장 개방은 안 된다. 쌀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다. 이딴 소리 하면서 아니 지금 쌀이 남아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양곡관리법 같은 거나 만들어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쌀은 무지하게 비싼 가격에 지금 다 사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쌀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쌀이 공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쌀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시장 경제에서는. 근데 왜 쌀값이 올라가냐고. 이게 시장이 작동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부가 비싼 값에 쌀을 사니까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쌀값이. 그러니까 우리만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만 쌀 사 먹는 우리만.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아니 농산물이 이렇게 농산물이라는 게 다 많이 필요하잖아요. 채소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쌀 농사예요. 왜? 정부가 책임지고 비싼 값에 사주겠다고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무조건 쌀 농사 지면요 이건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작물은요 뭐 배추 같은 거는요 무 같은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똥값이 돼가지고 막 갈아엎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이 그럼 나도 다 쌀 농사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쌀은 점점점 더 많이 생산되고 값은 안 떨어지고 다른 농산물은 재배를 안 해요. 그러면 다른 농산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쌀값도 비싸지고 다른 농산물 값도 비싸지고 과일값도 비싸지고. 왜? 전부 다 쌀 농사만 짓겠다고 지금 하니까 제일 안전하다. 제일 이윤율이 높아요. 미치고 활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랄까 머리 나쁜 놈들도 없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경제를 망가뜨린 놈도 세상에 유례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수출 경제론, 대중 경제론. 이게 기본적으로 뭐다? 이 자급자족 경제, 로빈슨 크루소의 자급자족 시스템이고, 이거는 뭐예요? 교환, 수출 경제 교환. 그러니까 경제 원리란 건 간단한 거예요. 교환 경제.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요, 세계 시장이 있어요. 세계 시장.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 시장을 보고, 세계 시장에서 교역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만들어서 팔고 돈 벌어서 나머지 뭐 부족한 거 수입해다 먹으면 되지 않냐. 에?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왜 성공했습니까? 교환 경제를 한 거예요. 교환 경제. 세계 시장에서. 그게 수출과 수입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뭐 수출 다 흑자 내지 뭐 적자 낸 때가 언제 있어요. 지금도 뭐 대미 수출해서 흑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예? 그 너희가 너무 흑자니까 좀 우리 거 좀 사가라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인데, 이게 사과값이 장난 아닙니다. 맞아요, 단백이님. 사과값이 왜 이렇게, 제가요 이번에 성지답사 가서 놀란 게, 저 터키 가니까 수박이 이만한 게 1,000원이 안 돼. 1,000원이 안 돼. 야씨, 이만한 수박이 그 터키 리라로 파는데 환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안 돼요. 그렇게 싸요 먹을 게. 우리나라에서 수박 한 덩어리에 3만 몇십 배 몇십 배 미쳤습니다. 사과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양곡법이라 만들어서 쌀값은 계속 올려놓고 과일값은 계속 비싸진 상황에서 뭐 우리는 뭐 과일 먹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럴 거면 미국산 과일 수입하는 게 맞아요. 시간 다 됐죠. 40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오늘 그 이 책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이거는 책 사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9,000원이면 삽니다. 사서 이거 읽으시고, 아 시장경제가 뭐냐, 여기 지금 쉬운 말로 잘 설명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적용해서 또 이렇게 하시니까. 교수님, 민족 최악의 역적 김대중이라는 놈을 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십니까? 이거는 호남 분들이 김대중 선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가 역설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김대중을 선생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김대중에 대한 증오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하시고, 또한 이제 이번 학기부터 시장 경제론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경제 제도가 지금 위태위태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주여 저희가 이러한 공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논리적으로 잘 판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시장 경제를 지키는 이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한번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